자, 자동차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K 뉴스에서 다 보셨다시피, 자, AK 뉴스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우리로는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로 보이는데요. 자, 일단 한미 관세 협상이 이제 안 될 것 같다, 장기화될 것 같다라고 하는 전망을 깨고 전격적으로 합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쪽에서 일단은 우리 쪽에서 협상을 성공한 걸로 보고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던 미국 쪽에서 결국 대부분 우리가 원하는 선에 가깝게 양보를 해줬습니다. 어쨌든 이 결과가 타결이 됨으로써 여러 부분에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대만 수준으로, 그리고 제약 같은 경우도 100% 관세 때리겠다는 거 벗어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가장 핵심적인 건 가장 큰 덩치 쪽에서 압박을 받는 자동차, 자, 이쪽이 뚫렸죠. 지금 오늘 같은 흐름에서 이제 조금 이제 다시 롱숏 형태로 갈라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자동차와 함께 마스가 즉 조선 한미 동맹 얘기도 진행이 되면서 자동차와 조선이 나란히 같이 대폭주를 하는 운송장비 천하가 열려버렸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 또 한편으로는 기대를 하고 있던 만우가 얘기가 조금 이제 나오지 않음으로 해서 원전 같은 경우는 반대로 지금 눌리는 흐름들을 가고 있고요. 원전은 어제까지만 해도 기대를 가지고 올라 들어갔었죠. 자, 오늘 아침에는 두산 에너빌 쪽 가서 이렇게 밀려 내려가고 있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현재는 지수 올라갈 거는 틀림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또 특정의 섹터 중심으로 몰려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크죠.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소비주 쪽 라인 오늘도 좋지 않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그냥 삐리리 하고요. 자, 하나 시스템 같은 종목들로 하고 자동차주들과 조선이 지금 상단에 무더기로 놓여져 있습니다. 자, 조선은 원래부터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전에 계속했던 자동차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로 현대차의 경우죠. 자, 이거 앞서서 여러 번에 걸쳐서 예전에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 대통령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지수 5,000포인트가 얘기가 나왔을 때, 자, 많은 수의 사람들이 그게 가능하겠냐? 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러고 이렇게 불가능한 목표쯤으로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때 제가 얘기를 드렸기를, 지수 5,000이라는 거 어떻게 반면에 생각해 보면 굉장히 간단하다. 즉 상장 이래 최저 밸류션에 놓여져 있는 자동차 업종 현기차, 현대차가요. 이게 최근 들어가지고는 이제 작년도 1월 올해 같은 경우에 1월 첫날부터 관세 가지고 이제 때렸는데, 이 현대차는 이제 지금 관세 부분을 제외하고 그 이전 2020년에서부터 지금 계속 픽업 4년간 픽업 놀이를 하면서 깠던 종목이죠. 그리고 최근 들어 아주 이제 관세 가지고 트집을 져가지고 다시 빼고, 물론 관세 영향도 있죠. 관세 영향 이전에 이미 2020년서부터 이렇게 두들겨 팔았어요. 이렇게 두들겨 팔고 있는 동안에 이게 지금 주가와 실적을 비교해보자 이거야. 주가하고 실적을 비교를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2020년에서 지금 3년간 내리까는 동안에 실적이 어떻게 됐냐라고 하면, 자, 이게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죠, 이건. 그래서 실적이 보신 것처럼 2020년에 2조 던 실적이 2023년에는 15조까지 올라갔습니다. 15조까지. 이게 지금 몇 배입니까? 6배가 넘죠. 7배 가까이 실적이 이렇게 폭증을 해서 삼성전자를 제치고 국내 기업 중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내는 회사로 등극을 했는데, 주가는 계속 가는 바람에 이러죠. 5배, 4배, 4배, 그리고는 지금 이제 조금 올라가지고 이제 6배예요. 시장 PER에 지금 코스피 전체 시장 PER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3분의 1밖에. 그렇죠? 그러면 이게 평상 수준으로 올라 들어간다 그러면 적어도 최소한 배 이상 올라가야 재밸류에이션이라는 얘기가 돼요. 자동차가 최소한 역사적 최저 50년 내 최저라고 해야 되는 상장일의 최저예요. 그럼 얘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자동차 2차전지만 올라도 지수 1000포인트는 그냥 간다. 자, 이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죠. 그래서 2차전지 올라와서 지수 그냥 내리 달려 들어가는 이런들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자, 여기에 이제 하나 더 해서 자동차까지 올라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 13% 올라서 다시 30만원 직전의 고점까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현대차가 이렇게 들어와도 여전히 싸요. 여전히.
굉장히 싸죠. 그러면 이제 이쪽에 감액 이슈 같은 경우에 이 감액 이슈 같은 경우가 뭐 이러고 나면 그래도 아마도 얘들 또 꼬투리 잡고 또 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15%로 하향된다라고 하더라도 이쪽에 이전에 많이 나왔던 이슈죠. 그 전에는 일본화보다 2.5% 유리했었는데 요게 그거 몫이 없어지고 일본하고 똑같은 관세를 물린다. 한미 FTA 때문에 없어졌던 2.5% 그거 핑계를 가지고 계속해서 깔아내려갈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요 전망치 자체가 이제 돌아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거 관세로 인한 뭐 지금 얘기를 뭐 하고 있냐면 손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실이 줄어든다. 손실이 줄어드는 건 2차 전지지 자동차가 아니에요. 관세 부담 나오는 거 그게 손실은 아니잖아요. 이익이 조금 줄어든다라고 했다. 이게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오는 흐름이거든요. 그 현재로 수준을 친다 그러면 감액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현재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은 모두 다 이익이 나는 겁니까? 어제자로 보면 2차 전지 같은 데에서도 실질적으로 지금 EV가 돌지를 않고 있고 실적이 아직 안 나오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에도 그런 소리 했었죠? 앞서 나오던 지난주에 분석해드렸지 않습니까? 삼성중공업에도 그딴 소리 했었잖아요. 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이렇게 지들이 사는 거는 그냥 주가가 아무리 올라가도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개인들이 산 거는 삼성중공업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자, 이것만 들어가도 다시 지수가 1000포인트는 더 갈 수 있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날에 이렇게 얌전하게 두진 않겠죠. 이제 운송 장비를 끌어당기고 뭔가 반대로 이제 두들겨 팬답니다. 지금 원전 같은 경우는 크기가 안 맞아요. 자동차하고 크기 자체가 이게 맞지를 않기 때문에 이제 2차 전지 부분 같은 경우가 이제 시소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일단 이쪽은 그대로 달려나가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일단 섹터가 통으로 돌아가는 국면이죠. 오늘 같은 뉴스는 섹터 뉴스니까요. 현대차 기업의 뉴스 아니고 기아차 기업의 뉴스 아니고 조선 경우도 마찬가지죠. 하나오션이라든가 현대중공업이라든가 뭐 삼성중공업이라는 각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고 조선 섹터 전체, 자동차 전체 섹터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섹터가 통으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라고? 대표주부터 사라. 그렇죠? 대표주부터 사라.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섹터가 통으로 들어가면 대표주부터 사라. LNF, 에코프로, LG에너지 솔루션 간단한 겁니다. 전력주 섹터가 통으로 들어가면 대표주부터 사라. 현대일렉트릭, 고성중공업, 방산통으로 들어가면 한화에어로, 현대로템. 이게 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문제는 이제 이게 현대차가 이미 고가까지 지금 한 방에 지금 다 올라 들어가 버렸어요. 자, 이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죠. 이거는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순서 반도체에서 같은 순서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대로 적용시키면 돼요. 즉 반도체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간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업황이 돌고 가는 데하고 밀접하게 관련해 있는 1차 밴더 종목들 핵심 종목들부터 올라 들어갔죠. 삼성전자 올라 들어가고 심텍 튀어나오고 테스 나오고 유진테크 나오고 원희가이패스 나오고 이 핵심 밴더 종목들부터 치고 올라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동차 역시 똑같은 얘기예요. 자동차도 앞서도 여러 번 얘기 드렸는데 전체 섹터 중에서 섹터 종목들이 무더기로 달리는 가장 대표적인 섹터라고 얘기 드렸죠. 제일 강한 게 조선이고요. 두 번째로 강한 게 자동차, 세 번째가 2차 전지 이렇게 얘기 드렸죠. 그 다음에 개별로 친다 그러면 어제 무더기로 치고 들어왔던 통신장비죠. 집단성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자동차 같은 경우에 일단 현기차가 올라 들어가면 그냥 올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같은 점에서 일단 섹터의 대표주부터 먼저 살아있는데 이 대표주가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그럼 상대적으로 이제 밑에 있는 놈들 사면 돼요. 이거는 이제 어저께 보였던 전략주들 여기 화면에 그려드렸던 건데요. 자, 이거 지워버리고 이제 자동차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모비스하고 저쪽은 뺍니다. 모비스는 이미 사전에 올라와 있는 거기 때문에 모비스는 집어넣지 않아요. 그래서 모비스는 빼고요. 현대차 그리고 기아 이렇게 들어가고요. 가장 대표적인 자동차 쪽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종목 삼성전자에 리틀 삼성전자 유진테크가 있다 그러면 현기차에는 리틀 현기차 SL이 있다. 자, 역사상 최강의 자동차 부품 기업. 자, 반도체에는 리노공업이 있고 자동차 부품에는 SL이 있고 이거 여러 번 보여드리는데요. 다시 한번 최근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SL이 이렇게 밑에서 올라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지금 같은 경우는 SL이 상대적으로 조금 밑에 있죠. 밑에 놓여져 있는데 이 전체를 보게 되면요. 이게 SL이 그렇게 약한 기업이 아니에요.
예슬이. 이게 뭡니까? 이거 아예 나오지도 않네요. 자, 이렇게 보면 자, 2000년 이후 그래서 25년간 주가 추이로 보면 이렇습니다. 게임도 안 되죠? 자, 그러니까 지금 SL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쪽하고 비교한다면 너무 많이 올라서 걱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기차가 이러고 버벅거릴 때도 자세 유지했고요. 치고 올라들어오면 결국 따라 올라와 버리고요. 현기차가 이렇게 눌릴 때도 계속해서 유지를, 이게 역사상 최고의 자동차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죠. 자, 여기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 1차 밴드의 핵심적인 종목들, 여기 서현이화, 뭐 코스닥에 있는 성우 하이텍, 자동차는 굉장히 많습니다. 종목들이. 조금 아래쪽에 있는 만도 같은 경우는 이제 테마, 이제 자율주행 테마 쪽에 너무 기울어져 있으니까요. 너무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뺀다 그러도 SL, 서현이와 성우 하이텍, 화신 이쪽에서 고르시면 돼요. 간단해요. 자동차가 통으로 달릴 때는 차이 없이, 거의 차이 없이 그냥 나가게 됩니다. 자, 일봉으로 해서 자동차는 현재 말고요, 저 앞쪽에서 2023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 2023년도 아까 보셨던 것처럼 현대차가 최대 이익을 기록했던 게 2023년도입니다. 그래서 2023년 상반기에는 자동차들, 부품주들하고 이런 쪽이 대폭주를 보인 적이 있어요. 이때는 서현, 이화가 가장 강한 흐름들 보였고요. 결국에 자동차들이 이렇게 올라 들어가는 때 뒤에서 출발했던 이 부품주들 같은 경우가 자동차가 이렇게 되돌아 나오게 되면 이 부품주들 같은 경우 더 빨리 올라 들어가는, 그렇죠? 똑같이 진행된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것보다 당연히 1차 부품 핵심주들이 더 올라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등치가 다른데, 그렇죠? 이게 현대차는 상한가가 나올 수 없지만 부품주들은 상한가가 나와요. 성우하이텍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상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흐름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앞서 보셨던 것처럼 현재는 이 SL 같은 경우에 앞서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역사적으로 너무 강했었죠. 너무 강했었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조금 이제 밑에서 치고 도는 쪽의 국면에서는 이제 조금 흐름이 이런 흐름들을 보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얘는 깨질 때, 이제 뒤에 밀려 내려갈 때 막아들은 흐름이 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자동차 ETF 같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정적으로 개별 종목 쪽에 이슈 가지고 두들겨 맞고 자빠질 이런 가능성이 가장 적은 종목이 SL이 되겠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서현이와 성우하이텍, 화신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세 종목들의 경우에는 매번 사이클에 따라 다 틀립니다. 여기도 그러니까 자동차가 랠리가 펼쳐지는 구간들이 사이클이 주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자동차의 대랠리가 돌아요. 그러니까 자동차의 대랠리가 돌 때 롤리 돌 때마다 주도주가 달라지는, 그러니까 SL은 언제나 기본은 하는, 그래서 가장 강력한 종목이 되는 거고요. 반도체에서 리노공업 같은 종목들이 반도체에 나갈 때, 지금처럼 반도체가 튀어나갈 때 리노공업이 압도적으로 튀어나가는 이런 건 없거든요. 그러나 내릴 때 덜 내리고 올라갈 때는 기본적으로 따라붙어서 결국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 반도체에서 이 리노공업이, 원익 IPS 같은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이 리노공업이 장기적으로 본다면 가장 강력한 종목이었죠. 결국에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이게 가장 강력죠. SL도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무난하게 산다 그러면 그냥 SL 사시면 되고요. 이제 7% 수준에서 지금 따라 들어오고 있죠. 요거 사시면 되고, 그리고 그 외의 경우에 조금 이제 속도가 나는 형태로 본다면 이제 서현이와 그다음에 코스닥의 성우하이텍은 안 보이는데, 자, 자동차 섹터 쪽으로 좀 바꿔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티브 링크 같은 종목들, 여기가 굉장히 빠른 종목이죠. 모티브 링크 같은 종목들 속도전의 강자, 이제 단타 성향으로 간다 그러면 모티브 링크 같은 종목들 노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코스닥 종목이라 조금 많이 헤맸었습니다.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이제 뒤쪽에 치고 나올 수 있는 흐름이 되죠.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앞에 반도체가 돌았던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라고 접근을 하시면 돼요. 현기차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인 거고요.
현기차, 삼성전자, 하이닉스엔고고 그 다음에 있는 SL, 서현이와 성화이텍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반도체로 치면 테스, 심텍, 원익 IPS, 유진테크 이런 종목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요선에서는 조금씩 다르거든요. 조금씩 달라요. 심택이 조금 더 빠르게 갈 때도 있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상황으로 놓여 들어가기 때문에 요 중에서 조금 낮은 쪽에 있는 종목들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정성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속도전으로 붙는다라고 하면 이제 개별적인 종목들 나오겠습니다만, 지난번에 같은 경우도 모티브 링크 같은 종목들 지난번 앞 밑에서 빵 치고 나올 때 이런 종목들 단기형으로 권해드린 바가 있죠. 그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이 네임드 종목부터 먼저 들어갑니다. 다시 강조드리겠습니다. 섹터가 통으로 둘 때는 대표주부터 시작해서 맨 위쪽에 있는 네임드 종목들 그대로 공략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대일렉트릭하고 저걸 놓쳤다 그러면 산일전기, LS일렉 뭐 이렇게, 그렇죠? 현대로템과 하나에어를 놓쳤으면 그 다음에 밑에 돌아있던 넥스원, 한화시스템 그대로 똑같이 적용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자동차가 통으로 도는 섹터이기 때문에 네임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대로 공략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자동차 종목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8시 30분 들어가고 있고요. 이제 곧 이제 뭐 아놀드 아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종목들 중에서 이제 유명한 이제 네임드 종목들부터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저 모티브 링크라든가 이렇게 속도 빠른 종목들 있죠. 주가 개박살 나가지고 낙폭 과대 종목인 한호 시스템 같은 경우도 방금 전에 보니까 10% 넘게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자동차 쪽에서는 뭐 속도 나는 종목들이 꽤 많아요. 단기로 그런 거 아진 같은 애들도 있고요. 지금 대부분 지금 좀 안 나오죠. 근데 이게 이제 개장이 되게 되면 여기서 튕겨져 나오는 종목들이 꽤나 많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뭐 예전에는 이 성창 오토텍 같은 종목들이 많이 튀어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저 KB 오토시스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굉장히 속도전은 단기적으로 번쩍하는 이런 흐름들 자주 보였던 종목들이죠. 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이제 넥스트에서는 거래가 안 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동차가 워낙 병신 같은 흐름대로 보였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지금 개장 전에서 노리는 것은 물론이야 개장 후에 노릴 종목들이 대다수인 거죠. 그래서 여기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자 이제 개장 초반에 이거 반영하면서 번개같이 튀어나가는 종목들 이런 거 지금 집중. 오늘은 뭐 뭐냐면 무조건 자동차죠. 일단 자동차에 집중해야 되는 날이죠. 이런 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종목.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자동차가 워낙 병신 같은 흐름들을 보여서 왔었기 때문에 몇 종목이나 아십니까? 자, 여기 지금 이렇게 화면에 90개 종목이 있습니다. 자동차 보면 90개의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만 올라도 1000포인트 그냥 간다라고 얘기 드는 거예요. 종목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동차 2차전지도. 자동차와 2차전지를 합치게 되면 반도체보다 종목수가 더 많습니다. 한참 더 많아요. 굉장히 많죠. 일지테크라든가 뭐 구형테크라든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속도전의 종목들이죠. 이게 이렇게나 많아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 몇 개나 하냐고. 여기서. 그러니까 오르고 들어오셔서 오르고 도움 받으시면 여기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 저 앞쪽에서도 예전에도 다루고 최소한 2003년의 자동차 슈퍼랠리 같은 경우는 일단 다 다뤄봤던 종목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지금 나오는 거 잡아서 앞에 현대차를 못 잡았다라고 하더라도 현대차는 이미 10% 넘어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뒤에서 튀어나오는 놈들 잡아서 수익을 내드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